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하노이 시간 8시 10분 베트남 넥스트의 황기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간 종이를 갖다가 갖고 왔습니다. 종이 신문.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이 파일만 보는 것도 재밌지만은 편하죠. 편리한데 때로는 이렇게 오래된 신문, 좀 종이 냄새 나는, 그죠?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허접해 보이죠. 꾸깃꾸깃해 보이고. 지금 우리 인간이란 것 자체가 좀 허접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이렇게 좀 종이 뉴스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브레인 드레인이요. 네. 브레인 드레인. 네. 두뇌가 유출되는 것이죠. 베트남도 골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게. 그래서 머리가 아픈가 봐요. 그래서 이 해외로 나가는 두뇌 유출이 심각한 문제라서 과연 이걸 갖다가 당연히 리버스 시켜야죠. 돌려서 베트남으로 다시 많은 애국적인 고급 두뇌들이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요새?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인가 본데 이 사례가 있군요. 사례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치민에 있는 호아산 유니버시티에 이제 어떤 유명한 교수분이 멋진 강의를 이제 하는 거예요.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인가 본데, 쇼스 반바지 입고 왔어요. 반바지 와서 강의를 멋지게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반바지 입고 강의하는 것이 유명해졌습니다. 죄를 2개 진 겁니다. 첫 번째, 반바지 입고 강의한 거. 두 번째, 이것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 유명해진 것이죠. 유명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유명해졌어요. Fame, shot to shame. Fame, shot to shame입니까? shame으로 해석한 거죠, 그죠? 유명해졌는데 그 사람들은 shot to shame으로 본 거죠.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죠? shot to fame이 아니라 shot to shame으로 본 것입니다. 쉽게 찍혔습니다. 찍혀갖고서는 교수님이 닥터 탄입니다. 닥터 탄이 찍혔습니다. 속된 말 찍혀서는 당연히 학생들한테 인기 좋겠죠. 젊은 애들한테 좋고, 우선은 인기 많고 훌륭한 교수님이니까는 이제 그 대학의 호화생도 대학의 총장으로 챈슬러, 영국식 표현입니다. 챈슬러가 이제 뽑혔어요. 그죠? 했더니 그 지역 정부, Municipal Education Department. 베트남은 아직도 정부가 힘이 세죠. 어쨌든 간에 그 담당 감독관청이죠. 감독관청. 대학 위에 있는 감독관청이 안 된다. 그 사람 경험이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 안 된다고 거부는 비토권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얼마 전에 벌어진 사례인데 베트남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다토탄이 뿔이 난 거예요. 뿔이 나서 원래 이 사람은 미국으로 유학하고 미국의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겠다. 미국 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대강 찍혔을 텐데 다른 사정이 또 있겠죠. 그러나 여기 신문에 난 것만 볼 때는 반바지 입었다. 근데 반바지 입었더니 더 유명해졌다. 아니 괘씸하네.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뭐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를 트집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점잖은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러니까는 겉으로 핑계대기는 이제 뭐라고 핑계대는 거냐 하면은 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5년간의 최소한 5년간의 at least 5 years of experience in management position. 베트남은 이렇게 매니지먼트를 맨날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매니지를 잘해야 된다. 매니지를 잘하려면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 경험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뭐 미리 시작하기 전에 플랜을 미리 잘 세워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A부터 Z까지 모든 걸 예측해서 미리 플랜을 다 짭니다. 짜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그런 어떤 실행 계획력과 실행력을 갖춰야지. 사실은 실행력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이 주로 이렇게 계획하는 데 시간을 많이 짜는 데가 계획하는 데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중요시여서 최소한 뭐 패컬티 딘을 하거나 학장을 하거나 뭐 또는 헤드 오브 유니버시티 오피스 뭐 이런 거를 뭐 뭔지 우리 정확히 뭘 지칭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해야 된다 하고서 이것이 자격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탄 교수는 왜냐하면은 2017년도부터 1월부터 그 바이스 부총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한 1년 정도 1년 한 3, 4개월 이렇게 못한 거죠. 부총장을 한 5년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네. 법에 어긋난다. 예, 법. 네, 법에 어긋난다. 이 법치국가에서는 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은 매우 중요한데 하여간에 이 괘씸죄 걸린 걸 갖다가 이렇게 법을 어떻게든지 찾은 겁니다. 찾아서 거기다가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아카데믹 프로파일이 좋든 백그라운드가 좋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든 뭐 얼마나 그 대학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거 하나 우리나라 베트남에서의 그 매니지먼트를 한 대학에서 매니지먼트 롤을 한 역할이 부총장을 한 지 한 1년 한 몇 개월밖에 안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을 보면은 1962년생이에요. 저보다 3살이 많네요. 미국에서 컴퓨터 케미스트리 했군요. 컴퓨테이셔널 케미스트리 했고 미네소타에서 했네요. 미네소타에서 졸업했고 또 유타 대학에서 1992년부터 충분히 가르쳤죠. 또 보니까 하여튼간에 뭐 여기 지워졌네요. 뭐 있습니다. 우선은 충분한 또 호치민시티 뭐 그 보면은 재밌어야지 이거 호치민시 정부의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여기는 이거 시 정부 겁니다. 호치민시 정부 공무원으로서 고위 공무원으로서 또 2007년부터 17년까지 10년 걸쳐서 일했잖아요. 매니지먼트 했잖아요. 그죠? 충분한데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미국에서의 어떤 경험이나 베트남에서 경력도 호치민시 정부의 고위 매니지먼트 하는 관리로서 10년 넘게 했는데도 그는 아주 아이디어하다, 훌륭하신 분이다, 총장님이다. 이분이 바로 이 대학에 에브리바디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이 결정권자 엿장수 맘대로 그 사람을 대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그 감독관청에서 도장 찍어주는 사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베트남은 특히 이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도장을 누가 찍느냐. 도장 누가 찍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도장 찍는 뷰로크래트는 안 된다. 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든지 상관없다 하고서는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얼마 전에 그 이제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졌죠.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전 모릅니다. 네네. 전 베트남어도 아직 잘 못하고. 근데 이제 이것이 ramification, 엄청난 wider ramification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죠. 아마 이 그 도장 찍는 사람은 자기가 도장을 이렇게 자기만 고집을 피고 찍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큰 어떤 반발과 사회적인 반응을 센세이션을 일으킬지 몰랐다는 것이죠. 이제 뭐 신문에 난리가 나고 뭐 학생들이 난리치고 뭐 욕하고 뭐 그따위를 하냐? 어떻게 그렇게 rigid interpretation 딱 무슨
뭐 공무원 철밥통들이 지 맘대로 그냥 그 해석해갖고 말이야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그 talented citizens 수많은 아무래도 해외에서 베트남에서만 있는 분보다 용기를 내고 해외로 나가갖고 이렇게 공부하고 해외에서 학위 따고 선진 세계에서 오랫동안 또 경험을 쌓고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알지 않겠어요? 자유로운 데서 새로운 어떤 창의도나 이노베이션도 나오는 거지. 틀에 박힌 거 이렇게 리지드한 틀에 박힌 그죠? 틀에 박힌 딱 사각형 요 틀에서 너 여기 딱 여기 또 넌 여기서 또 살아 이렇게 상자 요게 레귤레이션 리지드 레귤레이션 아주 딱딱해요. 이거 철판으로 만든 요 안에서 요 상자 안에서 살아 넣어 쫙 이렇게 여기서 좀이라도 손이라도 밖으로 나오면은 잘라 어기는 거니까 이런 어떤 그래서 무슨 그 창의가 나오고 무슨 4차원의 어떤 발전이 나오고 Fourth Wave Revolution 그거에 발전을 하겠습니까? 안 되지. 여기 베테랑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훌륭한 분들을 그 여기를 베트남으로 모셔서 다시 리턴 홈 해서 서브 더 컨트리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고 특히 가장 요즘 그 특히 별표 두 개 가장 중요한 것이 하이 퀄리티 오브 하이 에듀케이션 지금 이것이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 여기가 그죠? 이걸 제가 하이라이트 한번 해볼까요? 퀄리티 오브 하이 에듀케이션 이것이 요즘 최대 화두입니다. 교육열이 강하고 베트남은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기는 잘 배웠든 못 배웠든 하여튼 간에 자식들은 좀 더 공부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은 베트남은 아직도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이르는 모든 교육 과정이 겉으로는 번지르르 할지 몰라도 아직은 멀었거든요. 부실하고 학생들은 똑똑합니다. 베트남 학생들은 총명하고 똑똑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지만 교육진도 다소간 좀 부족할 수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시스템이 안 좋다. 시스템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베트남은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시스템 문제를 개선할 능력은 부족하고 결국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은 해외로부터 새로운 필라소피, 뉴 필라소피, 해외로부터 뉴 시스템, 해외로부터 우리 베트남이 아닌 해외로부터의 어떤 새로운 어떤 무언가 채널을 통해서 강한 채널, 블록체인 같은 그런 어떤 코드화된 어떤 이 옆으로 새어나가지 않은 강한 채널을 통해서 딱 수혈을 받아야만 새로운 피를 수혈 받아야만 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새로운 피를 수혈 받는데 말도 같이 통하고 그죠? 베트남 말 다 서로 잘하고 이해할 수 있고 또 서로 문화도 같고 해외에서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피는 베트남인이니까 그죠? 같은 피니까 좀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는 그 같은 베트남인 중에서 해외에 있던 그런 유명한 어떤 능력 있는 분들을 모셔올 수 있기를 고대하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베트남인들이 아니고 뭐 서양 사람이나 한국이나 일본인이나 이렇게 온다면은 능력이야 비슷하겠지나 할지 모르지만은 말이 잘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고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죠. 물론 최근 여기서 그러한 사례 중에서 가장 최근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 그죠? 베트남 축구를 순식간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 박항서 축구 감독을 영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박항서 감독 하나를 외국에서 영입했더니 훌륭한 지도자를 영입했더니 새로운 철학을 가진 기존의 베트남 축구 감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또 결단력을 가지고 결단력 플러스 실행